네, 이현종의 해주시죠. 4월 17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이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조기 대선이라는 게 결국은 지난 12.3 비상계엄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출발선부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한참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뒤처져 있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지금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발목에 큰 쇳덩어리를 지금 두 개를 안고 뛰고 있습니다. 빨리 뛰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발목에 쇳덩어리를 두 개 띄고 있으니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뛸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런 이 상황을 국민의힘이 좀 현실인식을 하고 제대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참 국민의힘의 전략가들도 없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행태가 보니까 그래서 참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늘 이들은요, 항상 본인들이 뭔가 스스로 뭔가 만들어서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기보다는 뭔가 상황이 만들어지면 거기 가서 이렇게 숟가락 하나 놓고 기대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뭔가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상황을 봐서 야,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 좀 데리고 오자.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똑같은 지금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성이라는 게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자강을 통해서 뭔가 후보를 만들어서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어떤 운에만 의존하는 이제 그런 행태가 이번에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위 친윤들이라고 하는 당의 주류들이 여전히 어떤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뭐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선 이번에 그 경선 룰도 보면 좀 뭔가 경쟁을 좀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딱 예전과 달리 그냥 4명 해가고 그 다음에 2명 뭐 이런 걸로 해버린다든지, 지금 뜬금없이 나온 한덕수 대행에 대한 차출로 문제라든지, 자, 이 문제인데 가장 지금 큰 족쇄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참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를 나와서 지난주에 사저로 갔죠. 나가면서 사저에 들어가면서 그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뭐 똑같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뭔가 미안함도 없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도 없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갔습니다. 국민이 부여해준 이 5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면 그래도 국민들에게 면구하고 좀 송구스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마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일 겁니다. 원인이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의 인용 의견으로 결국 탄핵이 됐다면 좀 더 국민에게 겸손한 자세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기고 왔대요. 뭘 이기고 왔죠? 제가 참 옆에 있어서 한번 여쭤봤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이기셨냐? 정신승리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말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조금 있었던 정마저 좀 떼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날 있었던 이 내란죄 관련된 재판에서도 장장 92분 동안 혼자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변론 내용을 보면 결국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들의 이 부하들, 이 군인들에 대해서도 내가 지시한 바 없는데 그냥 걔들이 원래 그냥 자기들 만든 계획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치인 체포하고 뭐 그런 게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본인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떳떳하지 못하다,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뭔가 끌고 가겠다, 함께 하겠다는 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뭐 출당도 뭐 하지 못합니다.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신당이나 만든다든지 또 지지층이 반발하는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는 아예 뭐 출당 이야기조차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출마했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나 의원 좀 출마해 라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격려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철우 지사 마찬가지로 만났더니 충성심이 중요해. 그때 밑에 부하들 쓸 때 충성심을 봐. 이런 이야기 듣고 왔다는 거죠.
아니 본인이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딴 사람한테 충성심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어쨌든 간에 지금 엮어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친윤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체 무슨 뭐 사과나 뭐 반성 같은 길은 없습니다. 다들 캠프에 들어가서 또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주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와서는 또 이 윤 대통령 지난주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종복 이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대통령을 잊자. 이제 광장의 인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중도층이라는 게 막 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 뭐 몇 명은 중도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 지지층만 똘똘 뭉쳐봤자요. 한 35%, 40%밖에 되지 않아요. 그 지난번 4.2 재보궐선거에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거제 시장 다 날라갔지 않습니까?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중도층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과연 중도층들이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탄핵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상계엄 잘못했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김문수 지사가 그동안 뭐 이 윤심을 받아서 좀 이렇게 인기가 올랐는데 최근에 내가 그 국무회의에 있었으면 들어누웠을 것이다.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걸 또 배신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후보들이 깔끔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를 못 끊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정에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게 되면 결국 이게 선거 상황에 좋지 않은 결과를 비치게 되는 거죠. 참 오늘 윤상현 의원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매일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을 갖다가 밖에 나와서 공개하고 하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그 후보들이 말이야 대통령 만나서 한 이야기를 그 공개하는 게 문제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자기는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들이 한 걸 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여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친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도우미로 저는 나섰다고 봅니다. 정말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아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사실상 나선 게 아닌가. 얼마 전에요. 신평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신평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저 대표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분이 나서면 의료 대란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윤 전 대통령 옹호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대단한 실용주의자고 능력이 있다라고 저렇게 칭찬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뭔지 좀 헷갈립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국민들이 국민의힘 경선에 별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겁니다. 여기에 또 결정적인 또 하나가 있죠. 자, 이러니까 이제 뭐냐면 친윤들이 이제 안 되겠다. 그럼 한덕수 대행을 좀 데리고 오자. 왜? 한덕수 대행이 최근에 헌법재판관 2명 지명을 강행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통상 분야의 전문가다 해서 이제 막 띄우기 시작을 해요. 결정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원래 지난주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본인이 국회에서 열렸던 헌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한 5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도울 것이라는 걸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다 돌린 모양이에요. 자, 기자회견 하니까 출마 기자하니까 좀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들 나는 저 한덕수 대행 지금 그쪽으로 지금 가 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나서고 지금 당에 있는 인물을 띄우기도 전에 벌써부터 그쪽으로 가서 한덕수 대행한테 가서 지금 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이런 당 분위기에서는 이 출마해봐 소용없다. 바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나마 당에 있는 중도 확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할 정도로 지금의 국민의힘 경선이 중도 후보들을 다 쫓아내는 이런 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유일하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뭐 안철수 의원도 있겠지만 뭐 조직력이나 이러면서 혼격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러니 이제 일대다로 싸우는 구도가 되어버렸어요. 반한동훈 연대가 형성이 돼서 다들 친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똑같은 지금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 지금 경선에 대한 분위기도 뜨지도 않고 이슈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은요. 그러면 욕심이 지금 서서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외부에서 영입을 할 정도면 상대방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랬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거론될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결을 했을 때 꽤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반기문만 데리고 오면 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 대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은요,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총리를 한 분이에요. 지금 잠시 이 전문가라는 것 때문에 반짝 뜨지만 만약에 본선에 간다 그러면 이건 또 한 번 이제 이 계엄과 또 윤석열 정부와 또 이재명 이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승산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오랫동안 정치를 봐온 경험으로는 승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선이라는 국면이 진짜 험악한 국면이거든요. 탈탈 털립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까발려지는 그게 바로 대선전이에요. 이거 정도 하려면 그동안 그래도 경선에 참여하고 좀 맷집을 키우고 여러 가지 검증도 받고 해야 되는데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관료 출신만 쭉 해와서 여러분들 좋은 면만 보고 계시는데 이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인 리스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재산 리스크라든지 꽤 있어요. 그거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전에 보십시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와서 물 하나 잘못 뽑았고 차표 하나 잘못 뽑았고 선상 가서 그 할 때 음복 이거 했다고 그거 그냥 몇 방 맞아갖고 그냥 바로 낙마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약해요. 면역력이 약합니다. 이 관료 출신들은 면역이 약해요.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지금 5개 재판 받고 해도 끄떡 없잖아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뭘 하더라도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료 출신들은 한 방 딱 맞으면 휘청거려 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변수를 줄이려면 그래도 그동안 쭉 검증되어 왔고 뭐 논란이 그동안 있었던 사람을 해야지만이 그나마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 선거 3일을 앞두고 김만배하고 뭐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뭐 커피 타줬다는 거 그게 되면서 지지율이요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크로스가 될 시점이에요. 그 한 이틀만 있었으면 당선되기 힘들었어요. 당시 아마 여론조사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즉 하나의 이슈에 새로 나온 인물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많은 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거 터져도 끄떡 없는데 이 새로 나온 인물들은 뭘 하나만 터져도 휘청휘청거려 버립니다. 그럼 그런 분한테 보수의 운명을 맡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오세훈 시장이 거기 열받아서 이제 본인이 사퇴한. 그나마 오세훈 시장은요 4선을 냈습니다. 서울시장만. 그리고 지난번 이 지방선거 때 서울 시내 처음으로 전 동네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게 보수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지율이 안 나오지만 본선에 가서 어차피 생각해 보십시오. 1대1 구도가 되면 집결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만 있으면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 선거라는 게 45대 45에 딱 거기서 누가 2% 3%를 더 얻느냐 이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그런다고 그냥 딴 사람한테 몰려가서 당내에 있는 인사들을 무시해버리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나마 나와서 중도 확장력 있는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도 하고 해야지만이 중도층들이 좀 관심도 가지고 야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렸구나. 근데 무슨 드럼통 안에 들어가서 그냥 뭐 영화 신세계 무슨 뭐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뭐 박정희 동상 세우자든지 뭐 이런 이야기만 잔뜩 해버리면 중도층들이 이 당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국민의힘 경선이 결국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한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이 이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이 경선을 통해서 중도 확장력이 있는 그런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은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희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요 누가 찬핵 찬성과 반대냐 그거 따지고 누가 배신자 이거 할 시간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 후회하면 뭘 하겠습니까? 보수를 살리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마음을 좀 다 잡아야 될 시점입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지 정권을 빼앗기는 게 제일 이게 지금 치명적인데 지금 내부에 있는 뭐 배신자 운운하면서 지금 갈라치기하고 싸워봤자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밖에 지금 적들이 몰려오는데 엄마 아버지 싸우면 그 지금 그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출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 정치 실패로 비롯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뭐 윤 어게인이라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뭐 어게인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게인 하지도 못합니다. 부정선거 가지고 계속 지금 그걸 잡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좀 패배의식들. 우리가 잘못해서 한 거를 가지고 자꾸 부정선거 탓으로 돌리면 이게 언제 그게 회복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냉철한 생각이 필요하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좌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십시오. 결국 헌법재판소 저 인용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도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대법원 넘어가죠.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곧 사퇴합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제 완전히 이 2명 다음 민주당 정권 임명하면 완전히 이제 좌파 우위의 헌법재판소가 돼요. 국회 민주당 압도적이죠. 대통령 권력 다 호들어버린 게 지금 4개를 전부 다 민주당이 장악하는 겁니다.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어떤 지지를 떠나서 국가가요 한쪽에 너무 힘이 실리면 이게 나라가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무슨 배신자 운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한가한 이야기 아닌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도움 주는 거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비난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왜? 윤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다 해주는데 뭐하러 지금 민주당이 이쪽 비난하겠습니까? 뭐 이기고 돌아왔는데 뭐 3년이나 5년이나 이러는데 뭘 지금 국민들이 이 정권의 재창출에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